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승호패와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 농구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본격적인 농구와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 원투펀치의 경기력이 살아났고 마일스 브리치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콘 크니플이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 크니플이 직전 경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샬럿에겐 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6경기 기준 4승 2패로 경기력이 올라온 샬럿이고 벤치 에이스 콜린 섹스턴도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미러키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활약을 앞세워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했습니다. 야니스가 25분만을 뛰고도 29득점 8리바운드, 존재감을 과시했고 라이언 롤린스도 2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 원투펀치인 바비 포르티스와 카일 쿠즈마가 29득점을 합작했고 마일스 터너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야니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이 180도 바뀌는 미러키고 샬럿은 현재 빅맨 자원인 루키 라이언 칼크브레너와 베테랑 메이슨 플럼리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기 때문에 야니스가 무리 없이 샬럿의 페인트존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미네소타전 깜짝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캠 토마스가 30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브루클린 상승세의 주된 요인은 바로 수비력인데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1위일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브루클린이고 이적생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원년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캠 토마스가 부상 복귀 전부터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최근 물이 오른 수비력을 바탕으로 토마스와 마포주, 원투펀치가 활약해준다면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토론토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9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드레이먼드 그린과 지미 버틀러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연장전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6승 12패,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골스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승 3패, 5할 승률은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 상대 브루클린은 최근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토론토전 연장전까지 치른 골스가 브루클린의 짠물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브루클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인디애나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앤드류 위긴스와 노먼 파웰이 51득점을 합작했고, 벤치 에이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28득점, 니콜라 요비치도 19득점을 올리면서 주전과 벤치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부상으로 최근 2경기를 결장했지만 2년차 빅맨 켈렐 웨어가 아데바요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 역시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2년차 가드 펠레 라르손이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마이애미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빠른 페이스로 주전들의 의존도가 큰 덴버를 체력적으로 괴롭힌다면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올랜도전 주전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유키치가 34득점, 21리바운드, 12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최근 요키치의 폼이 심상치가 않은데 12월에 출전한 12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6번이나 기록했고, 지난 미네소타전에서는 56득점을 기록하면서 플레이 메이킹뿐만 아니라 득점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요키치입니다.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1위로 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좋은 덴버이기 때문에 물오른 요키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마이애미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덴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연장 접전을 펼쳤고 연장에서 골스를 19대5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팀의 원년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23득점, 25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브랜든 잉그램과 임매뉴얼 퀴클리가 5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RJ 베럿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골든스테이트보다 13개의 리바운드를 더 따내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게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한 토론토지만 핵심 스코어러인 RJ 베럿이 복귀했고, 임매뉴얼 퀴클리의 슛감도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잉그램과 반즈, 퀴클리와 베럿 이렇게 주전 4명이 직전 경기처럼 고른 활약을 보여준다면 이번 올랜도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덴버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지난 샬럿전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4쿼터 막판 얻어낸 자유투를 침착하게 모두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슛감이 물이 오른 앤서니 블랙이 3점슛 7개 포함 3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벤치 에이스 트리스탄 다실바도 1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현재 주전 가드 제일런 석스와 팀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프란츠 바거너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전력 누수가 큰 올랜도고, 파울로 벤케로의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석스와 프란츠 바거너의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드린 베인과 블랙, 벤케로 이 3인방의 활약 여부에 따라 이번 토론토전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연승 구간에는 주전과 벤치 모두 고른 득점력을 보여줬던 시카고지만 직전 경기는 출전 선수 전원이 20점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8경기 기준 6승 2패, 흐름이 괜찮은 시카고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시 기디와 코비 화이트, 백코트 듀오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트레 존스와 잭 콜린스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콜린스는 이번 미네소타전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조시 기디는 출전이 유력하지만 발목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공격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기디가 100% 제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격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카고고 수비가 좋은 미네소타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비력이 살아난 브루클린을 상대로 3, 4쿼터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3연승 이후 다시 연패 흐름을 타고 있지만 그래도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12월 출전한 10경기에서 평균 30.2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온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8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연패 구간 흔들리고 있는 팀 디펜스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팀의 2옵션 줄리어스 랜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랜들이 에드워즈를 어느 정도 지원 사격해줄 수만 있다면 시카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휴스턴은 지난 레이커스전과 직전 클리블랜드전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연달아 대승을 거뒀고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오펜시브 레이팅 30위로 리그 전체 꼴찌인 인디애나의 공격력으로 휴스턴의 수비를 뚫어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올 시즌 홈에서 9승 2패, 확실히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센군이 결장한다고 해도 인디애나를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피닉스와의 홈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홈 경기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12월 중순 5연승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뉴올리언스지만 최근 다시 3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트레이 머피 3세와 자이언 윌리엄슨, 팀의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루키 데릭 퀸과 제레마이아 피어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오펜시브 레이팅 26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도 27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뉴올리언스지만 피닉스에게 홈에서 치러진 2연전을 모두 패배한 게 뼈아프고 이번 경기 상대 뉴욕과는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애틀란타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34득점, 칼 앤서니 타운스도 36득점, 원투펀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직전 경기 부진하긴 했지만 조던 클락슨과 타일러 콜렉이 벤치 구간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미칼 브리티스와 오지 아누노비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컵 대회 우승과 더불어 현재 동부 컨퍼런스 2위 자리를 수성 중인 뉴욕입니다. 프론트코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시 하트와 미첼 로빈슨이 결장하는 건 아쉽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뉴욕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OKC 천적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샌안토니오인데 약체 유타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는 3점슛 야투율이 23%로 슛감이 좋지 않았던 샌안토니오고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부상 복귀 후 첫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가드 디에런 팍스가 부상으로 직전 유타전 결장했고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팍스가 결장한다고 해도 스테폰 캐슬과 딜런 하퍼가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바냐마의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빅맨진들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휴스턴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기준 2승 5패, 흐름이 좋지 않은 클리블랜드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 돌풍의 주역이었던 에반 모블리와 제러드 알렌, 트윈타워 조합이 올 시즌에는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모블리와 알렌이 웬바냐마를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웬바냐마 제어에 실패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보스턴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데니 아브디아와 셰이든 샤프, 원투펀치가 50득점을 합작했고 최근 벤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루키 케일럼 러브가 18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이미 댈러스와 맞대결을 펼쳤던 포틀랜드인데 댈러스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5점 차로 패배했었고 당시 경기에서도 아브디아와 샤프, 원투펀치가 65득점을 합작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테랑 제라미 그랜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공격 시 아브디아와 샤프의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도 연패지만 유리몸의 대명사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포틀랜드전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데이비스 복귀 이후 12월 초중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댈러스지만 최근 7경기 기준 2승 5패로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루키 쿠퍼 플래그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포틀랜드전 앤서니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브랜든 윌리엄스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점슛 성공률과 성공 개수 1위 팀인 삼성의 야투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두 팀인데 실제 12월 5일 삼성이 25점 차 대승을 거뒀을 때는 3점슛 16개, 50%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렸고 반대로 10월 9일 KT가 8점 차 승리를 거뒀을 때는 삼성의 3점슛 야투율이 29.6%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선 두 경기와 비슷한 구도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인 삼성이 야투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만약 이번 경기 3점슛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올 시즌 10개 구단 중 오펜시브 레이팅 9위로 공격에 애를 먹고 있는 KT가 삼성의 득점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워싱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31득점, 자모란트가 21득점, 원투펀치가 52점을 합작했지만 28%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약체 워싱턴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홈에서 워싱턴에게 덜미를 잡힌 데 이어 또다시 워싱턴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멤피스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11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나고 있는 멤피스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멤피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벤치 자원들 다수가 출전이 불투명한데, 최근 활약이 좋았던 조크 랜데일과 베테랑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의 출전 여부에 따라 이번 필라델피아전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조엘 엠비드가 다시 부상을 당했고,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맥시도 연패 구간 폼이 다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루키 VJ 에치컴도 야투 기복을 보이고 있고, 베테랑 폴 조지도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이기 때문에 맥시의 어깨가 무거운 올 시즌입니다. 그래도 제러드 맥케인과 쿠엔틴 그라임스 같은 3점슛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벤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벤치 구간 힘을 내주면서 맥시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멤피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동부 1위 디트로이트를 잡아낸 데 이어 서부 2위 샌안토니오까지 꺾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타입니다. 특히 데뷔 3년차 키온테 조지가 최근 경기력이 물이 올랐고,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원투펀치가 유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보스턴 원정에서 2점차 신승을 거뒀던 유타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키온테 조지와 마카넨, 원투펀치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포틀랜드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라운이 3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얕은 안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제일런 브라운이 9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제이슨 테이텀을 비롯한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보스턴이지만 조 마줄라 감독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3점슛 공격 전술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타전도 브라운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보스턴의 승리 및 유타 쪽 이변을 함께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월요일 오전 경기 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일요일 기준으로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이 모두 30위, 리그 전체 꼴찌일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레이커스입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오스틴 리브스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했고, 에이스 루카 돈치치도 야투 기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지만 확실히 팀 디펜스 측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돈치치와의 완벽한 공존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레이커스의 경기력이라면 동부 1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일요일 기준으로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여전히 동부 1위 자리를 수성 중인 디트로이트고,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공수 모두 흔들리고 있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드 커닝햄과 제일런 듀렌, 원투펀치의 투맨 게임이 물이 올랐고,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득점 찬스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롤 플레이어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월요일 오전 경기 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일요일 기준으로 3연승에 성공하면서 완벽하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제임스 하든, 원투펀치의 득점력이 물이 올랐는데 특히 공수겸장 레너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시 다수의 스틸과 블락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세크라멘토전 역시 레너드와 하든,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클리퍼스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일요일 기준으로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3경기 2승 1패,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셀 웨스트브룩과 더마 드로잔,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 루키 빅맨인 막심 레이노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주전 센터 사보니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 포워드인 키건 머레이가 다시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29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도 28위,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크라멘토이기 때문에 최근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클리퍼스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